한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안 들릴까 봐. 그 마이크만 있으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쫙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좀 이렇게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딱 있으니까 마치 이제 이걸 갖고 제가 자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핸디캡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브랜드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그 기획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사람이죠. 회사에는 계획을 하는 사람이랑,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그 실행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되게 그 구축이 됩니다. 침쳤어요.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제가 계획한 것에 참 한 20%만 좀 그 실행자들이 좀 따라와 줬으면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마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막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참 되게 그 노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 현장의 논리에 대개는 많이 꺾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되게 실행하시는 분들이 그 계획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네가 해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있잖아, 이 계획서 없으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실제로 어떠한 것들도 계획이 없이 하게 되면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거가 허무맹랑하고 어떤 것일지언정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고 나서 그냥 하는 것과는 사실 매우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다르냐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강하게 얘기하는 게 팀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브랜드 관점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기획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회사에서 스텝이에요. 어떤 스텝이냐면, 실행자와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어떤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의 기초는 어떤 정보들과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브랜드에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실행을 맡기죠. 보통 이제 그 기획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플랜, 두, 씨. 그냥 계획하고 네가 해. 그 다음에 다시 봐.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그 본부장님들 중에 그 계획서를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은 대개는 전투병가죠. 거의 군대에서 얘기를 하면 그 실행자들이잖아요. 실행자가 계획서 잡고 있어봐야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군대를 거의 다 안 다녀오셨구나. 다녀오시면 보면
우리가 뭐 1과, 2과, 3과, 4과라 그러잖아요. 1과가 뭐예요? 아, 갑자기 군대 잊어버리셨나? 아, 되게 기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작전병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인데, 1과가 보통 인사 쪽이에요. 2가 정보, 3이 작전, 4가 군수. 요 네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전체를,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여기까지가 저거네요. 아까 얘기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좀 아이템을 벗어나야지 좋다. 누군가가 브랜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는 브랜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저는 이런 것들을 오너들한테 제안을 하시는 게 브랜드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타협이 되고 제가 많이 뭐랄까 어려움들을 겪은 것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지금 회사의 키맨이 누구냐고요. 프랜차이즈 초창기 2000년도에서 보면 사실 어떠한 것을 다듬고 브랜드의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키우고 이런 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안 해도 나가는데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 거를 알리고자 하는 생길 때는 뭐냐면 경쟁이 굉장히 많이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사실 쥐어짜고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프랜차이즈 조직들이거든요. 프랜차이즈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냥 막 가맹점 막 생기던가요? 브랜드 하나 생겨놓으면 막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좋네 하면서 가맹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어디야 박람회 가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니 거 내게 됐네 어떻게 됐네 누구는 뭐 5개를 했네 만에 아중에서 보면 막 진짜 특전이다 뭐다 이렇게 되게 많이 하죠. 실제로 저는 이 키맨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들의 대부분들은 경영적인 관점에서 좀 출발한 게 아니라 되게 실행을 하면서 출발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외식업을 하다가 성공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뜻이죠.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잘 못한다. 그분들이 정말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냐면 저 실행자가 키맨이었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라는 인식들을 자꾸 심어주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전장 속에서 실전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기술들은 대개는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를 하면 작전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행정병을 하면서 작전병을 하면서 되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마음 아팠던 적인데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이 8군단 쪽에 동해 쪽에 있는데 군단이 움직이는 그런 작전에서 제가 이제 사령부에 가서 이제 그분들의 작전실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표 하나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야, 여기로 가, 이제. 딱 하는데, 그 부대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거예요. 막 춥거나 뭐 하거나 막 움직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야야야 그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하는 순간 거기 있는 보병들은 밤에도 지금 다 싸가지고 지금 군장 메고 지금 가죠. 훈련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는 분들이 되게 그냥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이 깃발 하나를 내가 움직이는 거를 그 인센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사실 되게 무거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케팅은 순간순간적으로 실패를 해도 어떠한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되게 많은데, 브랜딩 같은 경우 실패를 하게 되면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번 무너진 어떤 신뢰도가 그까지 쌓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 브랜드의 생리는 어떤 것이 한꺼번에 그 브랜드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하나를 올리게 돼요. 아까 제가 그 백종원 그분이 만약에 정말 어떠한 그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면 그 하나 자기의 어떤 행동이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수많은 브랜드 가맹점 하는 사람들, 협력업체,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잡아 진짜 한 10,000명 이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생존이 걸린 게. 브랜드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브랜딩을 어떻게 가고 방향 설정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씩 움직이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랄까 큰 기업들은 그것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기반을 해서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 연구센터가 있죠. 뭐 LG 연구센터, 삼성 연구센터 이런 있잖아요. 그쪽 조직 구도들은 대부분 그쪽 트렌드에 대한 걸 가져와서 만약 2017년 전망 이게 어떠한 표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세부 전략들을 짭니다. 그 전망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프랜차이즈 쪽에서 그런 전망들을 정확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이제 그 회사와 회사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쪽의 그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할 텐데, 실제로 이렇게 그 계획들을 보면 되게 뭐냐면 아예 뭐라 할까, 실행부서들한테 올해의 계획을 작성하라고 그래요. 실행부서한테 올해 계획 작성하라고 그러면 올해 계획, 우리 가맹 저번에 40개 했는데 60개 하지 뭐. 이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돼 있는 뭐라 그럴까 정보가 없어요. 내년에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선회할 테니 그 다음에 어떠한 걸 갖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실적에 대한 예상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프랜차이즈 계획서 많이 써보셨잖아요, 연말에. 근데 실제로 그런 전략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랄까 프랜차이즈 쪽에서 굉장히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돼 있는데 그 맥락이 사실 키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키맨이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적인 그걸 갖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보면 이제 이 키맨들이 되게 뭐냐면 요게 이제 되게 비슷한 걸 겁니다. 총괄관리 체제 해가지고 한 브랜드가 총무, 재무, 법무 있고 전략계획 있고 마케팅 있고 가맹 관리하고 가맹 개설하고 디자인, 홍보, 교육, 구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저거 하면 이제 재무 쪽이나 이쪽이 빠져 있고 요게 좀 빠져 있고 이제 디자인 쪽이 빠져 있고 요게 이제 본부장 해가지고 이렇게 뚝뚝뚝뚝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뭐랄까 편제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브랜딩의 실행자들이기 때문에요.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죠. 브랜딩이라고 하는 기획자들도 있지만 브랜딩을 기획해서 실행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라고 그래서 총무라고 그래서 브랜딩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포지셔닝에서 같이 그러니까 같은 포지셔닝이 아니라 각자의 포지션에서 우리 팀워크를 이루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팀워크를 이룰 때에 어떤 결정권자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포지셔닝을 잘못해 놓으면 결국은 그쪽이 되게 이상한 데만 가죠. 대표적인 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영업만 계속 하고 있어. 가맹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키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가맹 관리를 정말 잘하는 데야. 근데 영업이 가맹 개설이 안 돼 또. 뭐 혹은 뭐 어떤 디자인이나 R&D나 이게 사실 되게 여전히 저는 이제 불만인 게 그거예요. R&D 파트가 R&D로서 마케팅과 전략기획 속에 있는 R&D 파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R&D 파트는 늘 뭐라 그러지? 그 외식 기업에서는 되게 어디 있죠? 메뉴 있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같이 하죠. 근데 R&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만 있냐는 거예요. R&D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뭐냐면 리서치가 없는 리서치가 없는 그 발전을 바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아니 메뉴를 하면 메뉴에 트렌드가 있고 어떠한 공략점이 있고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해서 내가 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없이 요거 잘 되던데요. 우리 그 협력업체에서 보니까 요거 좋은 거 나와 있어요. 요 구매 파트에서 보면 되게 그러잖아요. 요게 싸고 원가가 좋으면서 효과가 좋다고. 대박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흐리멍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주점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뭐 치어스나 뭐 어디나 메뉴는 똑같아요. 왜? 메뉴를 하고 있는 밴드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성 물론 거기서 한 대여섯 개는 좀 다르죠. 실제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R&D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R&D를 하기 위해서 매일 막 일본이나 그런 데 가서 막 어떤 새로운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딱 왔는데 여기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공급업체 찾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억지로 해가지고 해놔야 돼. 그거 했는데 10개 중에 3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 그래서 3개는 성공한 걸로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떡하지? 야, 협력 같은 거 갖다 주는데 야, 이거 치어스에서 되게 잘해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써자. 이게 R&D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같은 거에 같은 어떤 것들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재료는 같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긴 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뭐 디자인이나 뭐 마케팅 쪽에서 부릴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뭐랄까 수죠. 저는 이제 앞으로가 제가 봐서는 향후 한 5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중견 프랜차이즈 쪽은 아마 전문 경영인이나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했던 분들이 경영을 맡아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가 기존에 자주성가를 하거나 어떤 그렇게 성장을 했던 곳의 오너들이 이제는 많이 피로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만나보면 그냥 하기 싫어해요. 늘 똑같은 것들을 했고 늘 그걸 했는데 늘 지시를 해야 되고 또 직원 바뀌면 또 얘들 또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대개는 전문 경영을 딱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좀 빠져서 정말 재무나 이런 쪽을 많이 커버를 하고 대외 홍보나 이런 쪽을 하면서 어떠한 그 포지셔닝을 만들어 놓는 게 그 회사가 훨씬 더 시스템화되는 그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딩과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브랜딩 기획을 하고 뭐 브랜딩 관리 실행을 하고 뭐 막 하는데 이 전체적인 어떠한 팀워크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팀워크들이 안 맞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키맨이 그 전체 팀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가 없다는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는데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향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분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내 브랜드를 영역을 넓히는 것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을 선호한다는 그런 그 관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아직 그 R&D에 대한 것들이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잘 그 인식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심각해졌나요? 사실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그 전체와 어떤 뭐라 그럴까,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브랜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거와 사실 기획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계획하고 어떠한 것을 하는 조직하고 브랜드 관리하고, 그러니까 BM하고는 되게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의 BM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사실은 그 시각은 그래요. BM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그 이슈화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되게 본부장 체제였잖아요. 근데 의사결정 구조가 수직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구조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데가 그 이랜드 쪽의 BM들인데, 이랜드의 BM들이 젊어요. 30대 초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은 재무 쪽하고 다 다르고, 그 실행 쪽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사업부장 이렇게 탁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실적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즈 막 하고, 반값 할인하고, 막 저쪽으로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실적을 키웠죠. 1년에 대박 났죠. 2년에는 조금 빠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쓰면 3년에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야, 이거는 브랜드 관리가 안 됐구나. 마케팅 관점만 갔구나. 그래서 BM 체제로 바뀐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얘들은 철저하게 그 어떤 그를 관리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갔고, 그러면서 지금은 튼튼하게 돼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BM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는데, 그 30 초반에 그분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모든 걸. 그러니까 뭐 예술이면 예술리 BM이 그냥 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근데 그 구심점이라고 하는 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다는 거예요. 왜? 브랜드가 젊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저들을 그 할머니나 뭐 이런 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이런 타겟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그쪽 30대 초반 중반이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비슷한 알벌레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 핵심 고객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그 브랜드 매니저가 사실 공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어바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죠. 막 무슨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맞아요.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그 감성을 공감하면서 내가 느껴보지는 못해요. 심하게 진짜 지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분들의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와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실제로 구매 형태 자체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술집을 가면 그냥 3-4명이 가서 야, 오늘 그냥 이거 내가 쏠게. 뭐 이런 거라면, 요즘엔 점점 뭐냐면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내 메뉴 내가 먹고 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그 비싸고 안 비싸고의 어떠한 개념이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거 그냥 분위기 이렇게 가고 뭐 하는 것들이 이 변화들이 되게 심해요.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고충들이 되게 크잖아요. 뭐냐면 대학 졸업을 하면 예전에는 그 빚이 평균 2천만 원이랬는데 지금 한 뭐 4천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그걸 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직도 그 고시원이나 뭐 이런 쪽 아니면 공동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그거를 30대까지 지속적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막 그렇게 한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들이 실제로 만남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속으로 우리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뭐랄까, 이렇게 이 안에서 만들어내고, 이 브랜드가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가져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판매 방식하고 지금의 판매 방식이 달라야 되고, 그분들이 생각을 했던 그 브랜드 이미지하고, 지금 이제 그 핵심 세대가 바뀌었으니 이분들한테 그 브랜드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물론 가치를 높인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츠나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수직 확장이라고 그러는데 벤츠 중에 경차도 있습니다. 그렇죠. 레벨별로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레벨에서 최고를 지향을 하죠. 그렇잖아요. 최고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어떤 레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하지 않으면 브랜드는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법률 중에 유사 브랜드 이렇게 그거 제한이나 이런 그 법리적인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브랜드 하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3,000개? 어디야. 그 편의점 쪽이 그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정말 그 브랜드 하면 한 300개 정도니까 아직도 들어갈 곳은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브랜드를 프레임 딱 잡아놓으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의 그 브랜드 조직 자체는 그냥 키워드 하나는 그겁니다. 그냥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게 실행하면서 그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전체적인 그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가 프랜차이즈 조직과 브랜드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 브랜드는 전략 속에 있는 거고, 그걸 브랜딩을 해서 진짜 실행해서 브랜딩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까지가 오늘의 맺은 말입니다.